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개사는 개업 안 된다고 했죠. 등록 신청하는 게 개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만두고 해야 된다고 했죠. 소속공개사 개업하려면. 1번 틀렸고 2번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은 10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하는 게 아니라 7일.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7일.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다. 4번 여권용 사진 붙여야 되죠. 이게 등록증에 붙일 사진을 등록 신청서에 옛날 반명 한판 사진인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반납해야 되겠죠. 옛날 것도 가지고 있고 또 새로 받은 거 가지고 걸고 사무소에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납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 했고요. 기업,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실제 기출문제는 이렇게 기억, 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문제를 낼 때는 동그라미 기억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동그라미 기억이 더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동그라미 기억 안 하고 그냥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요. 실제 기출문제집이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억은 맞고 니은 대표자는 공인회사여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디귿은 3분의 1 이상이 포함이 아니고 제외죠. 대표자 제외. 리얼은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미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하면 됩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고유예, 기소유예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파산선고는 복권만 되면 바로 벗어나죠? 10월 15일 날 복권됐으니까 10월 26일 날 이게 기출문제다 보니까 지금 작년 날짜 적어놓은 거예요. 올해 날짜를 원래는 실제 시험에는 올해 날짜 적겠죠? 기출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복권만 되면 바로 벗어난다고요. 벗어났습니다. 니에는. 그 다음에 3번은 벌금은 무슨 법에 의해 벌금 받아야 된다 했어요?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사기죄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이 법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되는데 11월 15일이면 10월 26일이면 아직 3년 안 지났죠? 11월 25일 돼야 되잖아요. 2019년 10월 26일이 아니고 3년 지나야 되니까 2017년, 18년, 19년 11월 15일 돼야 되죠? 그래서 아직 3년 안 지나서 결격사유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몇 개월밖에 안 돼요?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죠? 6개월이면 지금 4월 15일이니까 6개월이면 10월 15일 되면 끝났잖아요. 10월 26일이니까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개월 지나야 되니까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사례 중심의 문제죠.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고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안 된다. 공동사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에도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5번은 이거 지금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과서 160페이지 못 나갔는데요. 오늘 못 나간 부분인데 미리 오늘 나갈 걸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진도를 예측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24번. 중요합니다.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6가지. 기업,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 상담은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기업 주택 분양 대행은 가능하지만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디귿 이사업체 소개는 가능한데 도배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되죠. 그 다음에 리얼은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은 되고 용역업은 안 된다. 전부 다 가능합니다. 5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법인의 겸 제한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거 90% 이상이다. 6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다. 미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디귿에 있는 것처럼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리얼은 자격증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결격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3년, 암기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가 결격 사유입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3번.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4번. 이 법에 의한 벌금 300만 이상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 4개 결격사입니다. 3년 4개 나오네요. 답 5번이고요. 7번은 지난주에 한 겁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시도의사가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우연히 한두 번 하면 중개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미래의 건축물인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4번은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판례냐 하면은 실장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사장 보고 책임지라고 한 거예요. 나 사무소 보고 맡겼다. 그 실장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 실장 보고 맡긴 게 아니고 당신 사무소에 간판 걸려있기 때문에 난 사무소 믿고 맡긴 거다. 책임지라 하니까 사장이 뭔 소리 하냐. 나는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 판국에 직원이 돈 떼먹으라고 내가 시켰냐. 왜 내가 직원이 떼먹은 걸 내가 물어내야 되냐.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판사가 그건 누구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이 누구예요? 손님 객자. 객관적이라는 손님 객실 고객 할 때 객이 손님 객자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이건 그 개인 실장을 개인 안면이 있어 알고 맡긴 건 아니고 중개사무소 보고 맡겼으니까 사장이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32번 시험 봐가지고 주관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답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이게 시험에 모두 정답으로 사실은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8번은. 그런데 지금은 제가 현행법에 맞게 고쳤어요. 옛날 기출문제 때는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등기 건물, 미등기 무가 건물도 중개상물이죠. 근데 그 개인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공유수면 매립토지 제가 이렇게 고쳤는데요. 기출문제 당시에는 그냥 공유수면 매립토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것만 있었다고. 공유수면 매립토지. 그냥 공유수면 매립토지 하면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적법 절차로 매립해서 준공검사 확인증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되죠. 무조건 공유수면 매립하면 중개상물 된다고 하면 저 월급 가가지고 받아 메우고 있는 게 낫겠죠. 내 땅 만드는 게.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라고요. 그냥 공유수면 매립 토지라고 하면. 그 다음에 니은은 법정저당권 성립. 법정저당권 성립. 성립은 X입니다. 이전 양도는 중개상물이고요. 법정저당권의 성립은 민법 649조에 의해서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민법 649조에 보면 토지 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채후 2년 차임 채권에 의해서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민법 649조.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성립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가등기 되어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 다 중개상물 됩니다. 디귿은 권리금 질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미음은 법정지상권 성립은 안 되고요. 이전 양도는 된다고 했죠? 특허권과 같은 무채재산권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나머지 사유지는 중개상물입니다. 답 2번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의정의와 중개상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도 복습 차원에서 몇 문제 냈습니다. 9번 성명소연 등, 성명소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2번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거 보면 이게 붙여 있는데 여기가 중개상물 소재지잖아요. 여기에 붙여 놓으면서 그 여기 광고 있는 거 한번 가면서 보세요. 그 광고 붙여놓은 걸 보면은 만약에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적으려고 하면 계속 광고 붙일 때마다 따로 주소를 적어야 되겠죠.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근데 이거 하나 그냥 인쇄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계속 갖다 붙이는 것 같더라고. 중개사무소만 적어놓고 갖다 붙이면 그 갖다 붙이는 장소가 중개대상물 소재지잖아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그냥 그 붙여놓은 장소 그게 현 장소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 플랜 같은 거 붙여놓은 거 봤죠? 저 2층 가다가도 보니까 2층 길가에 이 장소 그 플랜 카드 붙여놨더라고. 여기에 뭐 평당 얼마 해놓고 이 장소 그대로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중개상물 소재지는 광고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중개상물 소재지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광고해놓으면 직접 찾아가 버려가지고 개업공개사한테 중개보수 안 줄 가능성 많죠?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 그 중개사무소 광고 이게 붙여놓은 거 보면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금매 이렇게 해가지고 금매,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전망굿, 로얄청 이런 것만 적어놨어요. 요즘은 이런 거 적어놓은 거 별로 없죠? 있나요? 요즘도 중개사무소에? 옛날에 어쨌든 이런 거 보셨죠? 금매 해가지고 유리창, 그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붙여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거 보고 찾아갈 수 있어요? 어딘지 아무 데도 모르겠죠? 로얄청, 전망굿,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이런 것만 적어놨어요. 제가 아파트 몇 동 몇 호 적어놓으면 직접 찾아가가지고 손님한테 직접 의뢰받아가지고 중개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물건 뺏길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중개대상물 소재지는 광고할 때 안 적어도 된다고. 2번이 답입니다. 9번, 2번. 성명소연 등이라고 했어요. 5개. 5번 등록번호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10번도 지금 오늘 말을 안 한 내용인데요. 틀린 것인데 1번 인터넷 표시 광고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분기별은 3개월이 1분기죠.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게 모니터 쳐다보고 있는 게 모니터링이잖아요. 즉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감시, 감독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관찰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법조문에 그냥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인데 그냥 한국에
이렇게 표시해 놨더라고요. 모니터링.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2월이 아니고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한 경우 이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15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0일. 30일이 35번에 12번 있잖아요. 35번에 12번 맨 마지막에 15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요건 다음에 다시 강의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입니다. 15일.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